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그 영화 1987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요즘에 막 신과 함께랑 뭐 강철비 이렇게 세 개의 한국 영화가 그 막 유행이잖아요. 뭐 1,000만도 넘고. 그래서 저는 1987을 너무 보고 싶었어서 오늘 이제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흥행도 많이 하고 유명한 배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겠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스토리나 이런 거는 워낙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뭐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종철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뭐 연세는 지금 훨씬 많으시겠지만 살아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민주화 항쟁을 하는 시대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나이들이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물론 아직 이 비디오를 보신 분 중에 20대 초반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뭐 갓 넘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면 이제 만 20세, 21세 뭐 이 정도 지나면은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란 뜻이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막 뉴스 같은 데도 나오면은 뭐 20대 전에는 누구 군, 누구 양 하다가 20세만 넘으면 어떤 씨라고 붙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성인들로서 대우를 받는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20살이라도 요즘에 20대들은 요즘에 20대와 뭐 옛날 20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물론 책임감 있고 저 때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에서 그냥 대학교로 학교만 넘어갔을 뿐이지 머리만 몸만 컸을 뿐이지 약간 사회적으로만 성인이지 거의 반 어린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하긴 뭐하고 또 그 뒤후 시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케어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20대 초반이라도 더 어려지고 그런 뭐 30대도 동달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독립심도 좀 약해지고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극강의 개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싸움 구경도 싫어하고 뭐 소리 치르고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 구경하는데 그거 왜 이해가 안 돼요. 큰 소리 내는 것도 싫고 뭐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것만 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냉소주의도 있었고 정말 차갑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꽤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가 막 무슨 일이 난다고 해도 그거 내 일 아닌데 약간 그때 뭐 인종차별에서도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학 생활이 확실히 길었던 만큼 저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외국 생활이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뭔가 많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보고 뭐 있어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비디오를 찍긴 찍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는 지금 시간 제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올릴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비디오를 내가 지금 찍고 있지만 이걸 올릴 건지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지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얘가 뭔데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이 비디오를 못 찍을 것 같았어요.
1987을 보는데 제가 만약에 몇 년 전에 저였다면 그 영화를 보면서 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경험을 한 이후로 뭐 그냥 공감 이상의 그리고 여러분도 요즘에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했고 유학생활 전에도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쯤 무렵에 집안이 좀 힘들어져서 많이 어려움을 지금도 뭐 막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근데 감정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되게 행복한 환경이었는데도 그냥 행복한 거에는 익숙하지 슬픈 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슬픈 드라마를 보고 울거나 이러면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저 가짜인데 왜 울어? 막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 어, 오늘 1987을 보는데 정말 한 많은 분들이 우셨을 거예요. 막 저가 우는데도 막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 중에 대부분 여자 관객분들이신 것 같긴 했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거의 단체로 막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옛날에 저라면 뭐 저 가짜같이 가짜로 만든 걸 보고 울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물론 그 영화가 제가 좀 횡설수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은 누구보다 너무나 시대와 잘 맞는 영화가 아닐까. 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20대 지금의 여러분으로서 20대 초반일 때 여러분은 그렇게 농성이란 표현 농성이란 표현 맞지 않습니다. 항쟁을 하실 수 있는지 뭔가 불의에 대항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가장 냉소주의에 여겼기 때문에 저는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힘들게 대학 와서 왜 저런 거래 이랬거든요. 정말 안 했을 겁니다. 저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 뭐 한 짓이야? 비싼 학비 내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냉소주의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해도 안 바뀔 건데 왜 바보같이 저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요 몇 년, 그 다음에 또 제가 겪었던 어떤 일을 통해서 요 근 몇 년 동안, 한 5년 이내인데, 5년 이내 동안 제 인생, 대강 아시면 아시잖아요.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5년 안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그런 걸 깨달았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1987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하나를 이기려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여지껏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설사 하면 된다는 걸 알아도 아무도 웬만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 항쟁 자체도 학생들 여러 명이 우르르 하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약간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희생이 났을 수도 있고 물론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지식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 큰 힘 앞에 단독으로 혼자 나설 사람이 학생이 있었을까? 우르르 나가니까 그래도 같이 힘이 모아지니까 무서운 두려움에 맞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단독으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비디오를 켰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와요. 1987을 이 영화와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자꾸 또 여러 번 얘기했지 결론은 뭐냐면 저는 나는 난 예뻐질래. 난 여자니까 난 상관없고 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와 예뻐지는 외모만큼 내실도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외모지만 껍질이거든요. 그래서 껍질과 내실이 좀 단단해졌어요. 제가 말의 표현이 정말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얼굴 외모에 신경 쓰시는 만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용기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이 뷰티 비디오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같이 갖고 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많이 헐리우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미투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그 얼마 전에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골든글로브였나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이 다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여성 성추행에 대한 항쟁의 의미죠.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안 입은 여배우가 없더군요. 그거 요즘에도 너무나 일어나고 너무나 근데 막 당연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아 저기 또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면 되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쁜 만큼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거든요. 예쁜 여성이 된다는 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건데, 아름다운 꽃에는 벌과 뭐 당연히 향기도 있겠죠. 벌과 꿀들이 날아들 수밖에 없고, 실은 벌과 꿀에 마주치는 게 바로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성추행이거나 성희롱이겠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성희롱도 있으면 안 되지만, 성희롱이나 그러면 다행이지만 물리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여러분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걸 구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몇 년 전까지 몰랐거든요. 한국말이지만 잘 뭐 그냥 비슷한 말인가 보다. 성희롱이란 말로 당하는 걸 성희롱이라고 하고, 성추행이란 실질적으로 몸이 터치가 있는 경우를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여지까지 아무 일 없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복을 받으신 거고 너무 다행이고, 그렇지만 내가 안 당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입장의 여성분들끼리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전에 내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라고 한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 자신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혼자서 하기엔 너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촛불 항쟁처럼요. 한 명이 촛불 들었다고 해서 바뀌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5, 6년 전, 4, 5년 전만 해도 저는 5년 전에 귀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준비해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근데 요 근래 그 촛불 항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게, 뭐 안 좋은 점도 많죠. 뭐 외국이 더 좋은 점도 많을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좋아졌지만 여러분 서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도대체 쟤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아 솔직히 정말 용감하게 켰는데도 안 나오긴 안 나와요. 여러분, 전 1급 영화, 강우석 감독이 몇 년 전부터 영화를 만들지 않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또 어떤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뉴스가 뜨긴 떴습니다만, 왜 그랬냐면 영화적인 상상이 현실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이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난 그 이상의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접으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현실이, 물론 좋은 드라마틱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나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린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비디오를 보는 분이 반반인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적은 분이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리고 저는 이 비디오를 올릴 때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하고 올릴 거예요, 아마. 그때 유학생 폭행 비디오처럼. 저는 한때 내부자로 불렸었습니다.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목이 갑자기 막히네. 내부자들이란 영화 아시나요? 전 그때 당시에 그 영화가 인기 있는지도 몰랐고, 뭐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뭐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2015년 초쯤에 그 다음에 뭐 그 무렵인가? 기억이 하도 뒤죽박죽돼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내부자 뭐 사회를 뭐 따뜻하게 만든 내부자들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몇몇 프로그램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가 됐었고 가명으로 나갔었어요. 사실은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용기를 1987이란 영화가 끌어내줬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고 그렇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면서 이게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걸 깨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 속으로 곪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자신은 굉장히 굉장히 저는 스스로가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도 굉장히 강하고 멘탈도 세고 그랬었어요. 근데 완전히 바삭 부서져서 바닥에 내팽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고 근데 사람들이 치유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도 치유가 잊혀져 가고 치유가 돼가는데 저만 치유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TV에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저와 비슷한 좋은 일 하신 분이라는 취지로 고발자들이죠. 내부자들이란 자기가 속한 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저는 사실 그런 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다니던 모교의 후배들이랑 후배들이자 제자들이 그 이번에 미투 운동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땐 학교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한 대학 생활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만 봤어요. 애들만 봤거든요. 그냥 근데 웃긴 게 제가 웃겼던 게 저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원래 성격 같아서는 안 됐네 이러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뭐 씨였었는지 아니 물론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제 모교였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다 아는데도 몇십 년간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서 학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게 바뀐 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주변의 분은 다 아시면서도 아무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면 다들 언니만 다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언니만 매장돼. 언니 그림 못 그리게 될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막 내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막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일단은 제가 치유되고 싶은 게 일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저 같은 사람도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권고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싶기도 하고 너무나 고난의 길이거든요. 1987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평민에서부터 시민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옳은 신념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거의 인생이 바닥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고문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럼 고문 한번 겪고 나면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런데 얼마나 평생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생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다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누가 보상해 주나요?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야 막 잠시 뭐 사회적으로 뭐 좋은 일 했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때 잠시뿐이고 오히려 막 악이 섞인 말을 많이 물론 좋은 말도 해주신 분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했다 뭐 하여튼 악의적인 오히려 심지어는 제가 제 모든 거를 바쳐서 그 오랜 유학 생활에 들인 돈과 내 열정을 다 포기하고 내 미래를 다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뛰어든 일인데 애들을 위해서만 뛰었는데 그 애들 중에서도 저를 오해하고 죄송합니다. 저를 오해하고 뜻을 오해하는 거죠. 제가 뭔가 속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벌렸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모르니까. 제가 디테일에 어떤 말을 못 해드리지만 그런 제가 오로지 저의 목적이었던 아이들이 그런 오해를 했을 때는 절망뿐이었어요. 오로지 그것만 제가 모았던 돈, 건강도 잃었고요. 일단 뭐 이건 사소한 거고 제가 그동안 꿈꾸었던 제 모든 미래를 잃었거든요. 저 영어 강사 좋아합니다만 제 영어 강사는 영어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영어 자연스럽게 는 거지 미술 공부를 했거든요. 제 꿈은 화가였어요. 그리고 학위를 땄던 건 여건이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꿈이었거든요. 노력을 꿈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여건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나이도 늦은 나이였고 굉장히 좀 큰 걸 희생했어야 되는데 희생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블레임은 하지 않았으면 싶었거든요. 다른 뭐 사회적인 비판이라든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전 그냥 상관없어요. 저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새겨듣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에 비판을 한다는 게 제 상처에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됐어요. 제 얘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가고 있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와 그 한 후배이자 학생의 희생으로 저희 학교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물론 자세히 얘기하자면 끝도 끝도 없습니다만 여직 남아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여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여자예요. 그러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초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살, 21살, 22살 여자는 대학 군대도 안 가니까 애들이거든요. 교수들은 굉장히 큰 존재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인볼빙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근데 전 나이만 많았지 공부만 하는 학생 거의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나이만 많다 뿐이지 학생이나 진배 없는 그냥 나이가 많고 어쨌거나 강사의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른의 위치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 어려 보이는데 그런 제 눈에도 어려 보이는 애들인데 뭐 이제 조사하는 분들이 다 큰 사람들이라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걸 왜 자꾸 그렇게 애기처럼 보시냐고 약간 저를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라 물론 일찍 사회에서 나와서 빨리 큰 친구들은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의 20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 대학교 때 성인은 아니지만 아직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리지 않아요? 교수님 너무나 크고 뭔가 불의를 봤을 때 어떻게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런 막 분들의 말이 얼마나 다 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책임감 중에 크게 느꼈던 게, 전 사실 제가 정말 뭐 교수도 아니고 강사 첫 학기였거든요.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비리비리 새끼 강사였고, 강사라는 느낌보다 학생의 느낌이 더 강했을 때였거든요.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스스로가 막 어려서 지금 사회에 이제 막 내딛고 적응하는 단계였는데 나이만 많았다 뿐이지.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처음에 책임감 중에 하나가 그런 저한테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서는 성인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척 하면 다른 사람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대부분 참고 넘기고 또 일어났구나. 그때 당시에 비슷한 또 다른 학교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그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일어났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일어났구나. 옛날의 나처럼. 그러나 거기서 정말 진짜 저도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도 악몽을 꿀 때가 있거든요. 전 피해 학생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 정신적으로 바삭 깨졌죠. 이런 말 들으면 오히려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안 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하란 얘기도 아니고 말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모르는 척 넘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 힘을 합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밖으로 내뱉을 수 있었던 건 작년 올해 우리나라의 모습과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서요. 나 혼자 등신처럼 떠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공감을 하고 조금 더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저런 사정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힘들어서 나 하나, 그리고 그 어린 학생, 정말 한겨울에 추운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미친 듯이 다녔고요. 그 친구도 정말 얼마나 힘든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또 몇 명 또 후배들도 막 도와준다고 나서고, 선배님 마찬가지고.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잘 모르니까 어떤 속의 목적을 갖고 막 저런다라고만 하지 순수하게 본 사람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재판이 정확하게 3년 정도가 걸리더군요. 이미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제정신 차리고 있었을 때는 한 3개월밖에 없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제정신 차리고 3개월 이후로는 무슨 정신으로 거의 기계처럼 뭘 퍼내고 살려주세요 했던 느낌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말이 그냥 그저 살려주세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생각하고 정리해서 얘기하고 이게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면 다 죽는 거였거든요. 매장당하는 거죠. 이미 뭐 저는 그걸 각오하고 저는 왔지만 저를 믿고 도와준 다른 후배나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정말 그런 데에서 이게 대부분 실패할 거라고 했고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한 거였는데 다행 결과가 좋았죠.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너무나 기적같이 잘 됐어요. 그치만 저는 물론 이렇게 너덜거리고 있지만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라는 게 제가 그때 포함이 됐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제 모교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조심하기 시작했고 100%는 아니지만
다시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기운이 있다고는 아직까지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아이들이 그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게 불합리한지도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든데 모든 여학생들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거의 그 상태인, 근데도 그게 이상한지도 모르는, 그냥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근데 그게 제일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건 이상한 거다. 그거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애들이 다 알면서도 아 그냥 원래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도 얼마나 평등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모든 여배우들이 블랙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의 다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더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3년 전, 4년 전이니 3년 전, 그쵸? 3년 전, 4년 전인가요? 날짜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고 왜? 내 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가면 그게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 아니더라도. 저는 그걸 믿거든요. 때문에 물론 100% 없어지진 않겠지만 최대한 고쳐가는 거죠. 최대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최소한 지금 이 비디오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스스로 막 그냥 땡깡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잘못됐음을 물론 뭐 큰 뭐 정치적인 이슈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물밑에 깔려있는 당연하게 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저건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발생하는 거가 비정상이에요. 제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사실 저는 그 일이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쥐가 당한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뭐 얻어지는 게 없는데 뭔가 있겠지. 뭐 그렇게까지 나설 분이 뭐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이나 관련자가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힘이 되어주세요. 막 흉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1987에서 그 큰 힘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드라마니까 아니요. 강우석 감독 말이 맞아요. 현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많은 그 평민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가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막말로 그런 것들이 흘러와서 남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촛불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학습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뭐 더 올라가자면 뭐 3.1운동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는 나랑 상관없고 나는 알겠어 남은 해 근데 나는 아니야. 사실 제 얘가 제 예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꼭 아니더라도 내 딸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 언제 당할지 몰라. 그때 막 나중에 막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일 겁니다. 제대로 한 번만 바꿔놓으면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한동안 적게 일어나겠죠. 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기보다.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저는 가끔 비디오로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길 원해요. 그리고 최소한 저를 어느 정도 지금까지 물론 뷰티 비디오이고 행복한 말만 했기 때문에 그것만 좋은 부분만 보신 분들이 많지만 최소한 저를 어느 정도 믿는 분이시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올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럴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찍는 거 이 정도 말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저는 사실 평생
가슴 가슴 푼다는 말도 너무 그래요. 다시는 말을 못 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TV 프로그램에서 뭐 같은 뭐 도가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모았을 때도 다른 분들은 당당하게 얼굴을 내보였는데 저만 얼굴을 가렸었죠. 너무 용기도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일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솔직히 한 거였지. 안 그랬으면은 숨고 싶었던, 저는 그냥 뒤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정말 앞에만 보고 안 그러면 죽거나 살거나 하거든요. 근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더군다나 근데 그분들은 저랑 비교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한 몸이잖아요. 막말로 망해도 저 혼자 망해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 보면 연세도 있으시고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 한 분이 망하시면 TV 드라마 1987 보시면 알죠. 가족들이 다 힘들어져요. 저는 저희 부모님 숨기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힘들어졌어요. 왜? 그 없는 돈에 유학을 보냈는데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걸로 영어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걸로 보낸 거 아니거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엄청 큰 거지만 다른 분들은 몇 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용기와 더군다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당당함. 전 그런 당당함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그 주변의 관계자들이나 빼고는 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친언니도 잘 모릅니다. 아빠만 아세요. 아빠도 자세히 모르세요. 그냥 제 미래만 날린 것만 아세요. 다 일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부모가 찬성할까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냥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결론적으로 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만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한 거 다 날렸어요. 그리고 그림? 뭐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제 자체가요 의욕을 잃었어요. 저가 그림밖에 모르고 사는데 의욕을 잃었습니다. 다른 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전 그림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에서 그나마 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끄적거리기 시작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뭐 그림 못 그리게 될 거야 그런 말에 영향 크게 미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자신이 붓을 놓게 만들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다 그냥 그쪽에 그냥 관련된 게 다 싫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 속은 후련한데 이 비디오를 올릴까 말까 고민할 거 생각하니 또 머리가 아픕니다만 요즘 시간이 저를 이렇게 만드네요. 오늘 1987 보면서 너무 울고 의자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옆에 창피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 그렇게 우는 애가 아닌데 요즘에 눈물이 많아지긴 했어도 그렇게 우는 게 아닌데 1987 내용이 막 슬픈 거보다도 그 되게 주연급의 배우들이 연기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다 저 같아요. 그들 모두가 다 저 같았어요. 근데 만에 하나 제가 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거나 과거에 그런 일들이 다 실패로 끝났다거나 그랬다면 저 진짜 인생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칠 듯이 힘들지만 여러분은 그냥 그게
호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나와 너무 관계없는 먼 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이 무교라는 거 빼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겪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힘이 꼭 좀 되어주세요. 그런 일이 가장 좋은 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너무 빈번히 일어나니까요. 좋은 교수님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학교에 높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련자 무슨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만 나 머리에 지지 나서 막 섞여요. 뒤죽박죽. 그때 기억이. 어떻게 이런 분이 교수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꿈이 교수였던 그 당시에 저에게 교수를 선발할 때 인성은 보지 않습니다. 인성을 보고 인성을 뽑는 과목은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브레이도 교수를 선발할 때 인성을 보고 뽑는 과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군요. 맞구나. 그러네. 뭐 면접 같은 게 있지만 형식적인 거죠. 이미 내정되어 있거나 인맥 닿거나 물론 뭐 실력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실력으로 보는 거죠. 인성이 아니라. 실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한 길만 보고 꿈꿔왔던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을 떼게 됐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존경했던 많은 좋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곳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글이었어요. 또 다른 정치였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꿈은 그저 그림 가르치면서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였거든요. 그런 꿈을 얻게 됐다가 저를 힘든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했을지도 모르죠. 노력을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냥 내가 봐왔던 꿈이 신기루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기루라기보다 이게 뭐 얻기 힘든 높은 신기루가 아니라 별거 아니었구나. 엉망진창이었구나. 높은 게 아니었구나. 고귀한 게 아니었구나. 물론 좋은 분들이 계셨지만 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파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약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존심도 세고 그치만 거의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튜브가 요즘에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행복한 생각만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저가 그랬거든요. 다시 옛날에 저로 돌아가고 싶은 정말 큰 제 삶의 부분이고 일부분이 되었어요. 요즘에 제 삶이 되게 기쁨이에요. 뭐 나쁜 말도 마찬가지.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아까 시작했을 때 보면 눈이 막 부었을 텐데 극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더랍니다. 오늘은 약간 제 신세 한탄하는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혹은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 변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오지 않을 거야. 옵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찮구나. 그래서 그 힘을 믿고 비디오를 찍을 생각도 했고 물론 이걸 보고서는 막 이런
안 좋게 생각하실 분도 많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몇 명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저는 할 겁니다. 이미 제가 그 힘을 실제로 보아버렸어요. 직접. 그냥 촛불의 힘이 아니라 제가 그걸 겪으면서 직접 봐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도 미치도 힘들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요. 진짜 저랑 상관없는데도 저랑 일도 상관없었습니다. 모교라는 것 빼고는. 그 모교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힘들더군요. 뭐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혼자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죽을 똥 살똥 해야 되고. 마무리 하려니까 도저히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그 옛날 막 기억들이 다 막 올라오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얘 오늘 왜 이렇게 신세한탄이야? 부디 보다가 끊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나 이런 거 원치 않고요. 앞으로도 뭐 또 무슨 리뷰 비디오 찍고 뷰티 비디오 찍고 할 거예요. 그치만 이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만든 비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막 싸우고 이런 거가 너무 싫었어요. 막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가까이 하고 인생 되게 짧잖아요. 나이가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금방 들었거든요.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하기도 바쁜데 굳이 저도 옛날에 뭐 별거 다 아닌 제 자존심 때문에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거든요. 예쁜 것만 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과정에 그렇게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걸 무시하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반복이 되고 오히려 더 커져요. 그게 지금 한참 뒤에는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나버린 거. 과거를 다시 되새기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제가 사실 옛날부터 약간 달변이긴 하거든요. 강의도 그래도 몇 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편집 없이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50분인데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오늘만큼은 말도 정리도 안 되고 사실은 카메라 켜기 전까지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1987 보러 갈 때도 좀 무서웠어요. 리뷰를 봤거든요. 리뷰 보는 동안에도 펑펑 울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역시나. 근데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시더군요. 근데 그게 결코 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현실은 열심히 하셨지만 현실은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겪어본 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냥 제가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거는 거의 다 탈탈 털렸죠. 가장 심각하게 잃은 건 건강이죠. 건강. 디스크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나름 그때까지 공부를 쭉 하다 와서 막 정리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머리 기억 뒤죽박죽이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요. 머리도 너무 빠지고 얘도 몇 년이냐 한 4년 지났는데 16년에 끝났으니까 완전히 재판이 그때까지 뭐 이렇게 막 바쁘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계속 딱 결론 날 때까지는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뭔가 안 누군가를 물론 그 사람이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그 사람 그런 거 자체도 싫거든요.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그냥 아무튼 좀 두렵네요. 비디오가 끝나갈수록 두렵습니다. 이걸 또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저를 상상하며 그래도 2017년도까지는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었는지 그랬는데 약간 요즘에 이 공기가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저 작년에 촛불 보면서도 대전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저 같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할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박종철 사건이 있었지만 몰라요. 잘 어렸을 때라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알았다 솔직히 들었긴 들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분들이 저를 변화시킨 거겠죠. 변화시켰다기보다 위로를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1987 감독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 영화가 저를 위로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비디오를 만들게 힘을 주었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아파해야 하나 이러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밝은 척해도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우울증도 너무 심하게요.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실 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인 유튜브라는 게 정말 옛날에 미친 짓 같았지만 요즘도 제가 약간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아닌 사람도 많지만 이런 나라의 분위기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영화가 옛날에는 그냥 슬픈 영화라서 울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저 같았어요.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앞에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왜 그 1987에서 그 박종철 군이 화장이 돼서 아버님이 냇가에다 화장을 뿌리는 씬이 있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의사님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치 내가 왜 교수님이 계실 때 그걸 안 하시냐고 노력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교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힘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적같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그게 정말 그 1987도 물론 많이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이 더 힘들어요. 정말 그분 정말 다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런 관련 입장에서는 서로 막 비난할지도 모르죠. 해놓고 잘 안 되면 정말 너무나 잘 돼서 다행히 뭐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도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1시간 넘지 말아야겠네요.
좋지 않은 얘기를 제가 좀 어렵게 힘들게 꺼내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얘기가 너무 뒤죽박죽이고, 근데 제 메시지를 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통해서.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못 찍을 것 같았어요. 이 여운이 남아 있을 때, 이 용기가 남아 있을 때 전 이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돼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서로를 사랑해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옛날엔 제가 독불장국으로 나 혼자 잘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요. 얼마든지 돕고 살 수 있는,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바뀌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바뀔 수만 있다면 100분, 1000분의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아마도 올릴 겁니다. 정말 반반이에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최소한 적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한 10명만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언젠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막 피곤하게 습관처럼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엔 제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과 비판 겸허히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답글 남겨주세요. 싫어요? 눌러주세요. 싫으시다면요. 좋은데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다 다른 존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을 바꿀 수 있다면 1000명의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키아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